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번 보궐선거 압승 이후에 초선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초선들 당권 도전까지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었는데 배준영 의원도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네. 이게 기존의 정치 패러다임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인데 어떤 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저희가 압승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압승한 게 아니고 여당이 대패한 선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는 이 겸허한 마음으로 앞으로 국민의 여망에 이렇게 부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선 의원들은 여의도에 제일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그런 초심이 가장 생생한 분들이신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의욕을 좀 밝히시면서 좀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56명의 저희 초선 의원들이 그런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도 했는데 변화와 혁신을 하고 또 저희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계속 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또 그제 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어제는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령탑이 선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국민의힘에서 김종인이라는 인물의 역할과 상징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요. 김 전 위원장의 빈자리 앞으로 어떻게 좀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김종인 그 비대위 체제 하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당명, 정강 정책 바꾸고 그 대통합, 약자와의 동행 등을 중심에 세우고 저희 국민들과 진솔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이 떳떳할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이번 선거에서 샤이 진보라는 말씀은 들어봐도 샤이 보수라는 말은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 틀을 바탕으로 그 양극화해서 코로나19 등 이런 제1야당으로서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계속 낼 거고요. 지금 그 김종인 대표가 어제 퇴임을 하셨는데 막바로 이제 조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예. 전당대회까지는 이렇게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가고, 네, 이 빈자리는 매우 큽니다. 크지만은 더 꽉 채울 수 있도록 남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각종 기자회견이나 이런 모습들 보면 네. 바로 옆에 배준영 대변인 있는 모습들 많이 봐서요. 항상 네. 이게 지근거리에 계셨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좀 어떤 에피소드 저희가 좀 모르고 있는 그런 뒷얘기들 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분 정말 많은 정보와 해안을 갖추시고 이 시공간의 폭이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조부이신 그 김병로 대법원장 비서로 시작해서 장관, 청와대 수석 당대표 교수 등을 이렇게 섭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받침이 됐던 것 같고, 제가 가까이서 모셔보니까 하여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만한 얘기는 몇 달 전서부터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꼭 내야 되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꼭 된다는 얘기를 정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근데 그게 그냥 신념만 갖고 하시는 게 아니고 확실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조사가 병행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어떤 리더의 역할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약속하기도 했기 때문에요. 네. 조호영 권한대행 역시 이제 앞으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앞서서 국민의당과 이제 합당 문제가 정리돼야 된다라고 밝혔는데 네. 언제쯤 논의가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이 과정이 과연 순조로울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거 후에 합당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 절차는 진행될 것이고요. 예.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어제 막 김종인 대표가 떠나시기 때문에 아직 저희 리더십이 이제 좀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안철수 대표께서도 저희가 준비하는데 좀 시간은 걸리는 걸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당과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시간에 최적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데 서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요. 또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또 전체적인 이 정권 창출에 튼실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지지자들이 기대하고 계실 거고요. 예, 예. 저희도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차기 대권일 텐데 차기 네.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거취, 국민의힘과의 어떤 결합이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희가 결합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국민적인 지지는 현재 정권과의 대척점에서 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힌 것이 제일 주요한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우리 당에 들어오시는 게 본인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도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빨리 모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뭐 전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달린 것이고요. 예.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당내에서 이 자각론도 커지고 자신감도 높아지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저희 전당대회가 끝나고 마무리되고 한 7월 정도 지나야지 좀 어떻게 좀 접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예. 윤석열 총장님께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민정부 이후에 대통령이 된 분들 중에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분이 대통령을 한 예가 없어요. 네. 네, 그만큼 이 선거라는 것 자체가 부담과 좌절이 큰 과정이라서 그런 걸 겪지 않고는 그걸 이겨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대권을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자임하시고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유능한 멘토와 정말 튼튼한 플랫폼을 만나야지 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준영 의원의 말을 윤석열 전 총장이 달콤하게 들을지 씁쓸하게 들을지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